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제주은행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행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의 모멘텀을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들을 하나 둘씩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 자체가 사실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은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 은행사로 뭐 카드 업무나 환 업무, 뭐 방카슈락스, 수익증권, 판매 업무 등등등 하고 있는 회사이고,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 PBR이 0.49배, 그리고 BPS가 16,678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실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하려면은 이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제 직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이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단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자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까지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략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이 다음으로 금융권, 이 PF빨로 이 부동산 충격, 그러니까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좀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건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금융사들이 E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고 한답니다.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건데요. 부채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공동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은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이 신규 자금 투입을 농력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더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금융사들의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포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1차 세미나가 있었었죠. 1차 세미나 때 사실 내용이 좀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실망이 좀 컸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6%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월 2일도 마찬가지예요. 5월 2일에는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7% 정도 가까이 빠졌었는데,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 기간 조정이었던 이때 지지라인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을 줄지, 그리고 아니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그러니까 부동산 PF 충당금 이슈로부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예상이 나오면은 지지라인 이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된다라고 해도 세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자면 지금 개인이 12만 주 정도 한 달 사이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1만 주 매도 중, 그리고 기관은 9천 주 정도 매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11만 주 상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 그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